내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꼭 일주일이 됩니다.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던 참사 당시 상황과 이후 정부의 참사 수습 과정, 또 원인 규명이 시작되며 드러나고 있는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까지 지난 6일의 시간을 어떻게 지켜보셨을지 궁금한 분이 계실 텐데요. 바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이태원 참사 현장 직접 찾아가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과 함께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물까지 흘리셨고 이번 참사를 바라보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참 남다를 것 같습니다. 심정은 어떠십니까? 참, 먼저 희생되신 분들과 부상당하신 분들의 명복과 빠른 쾌유를 빌고요. 네. 같은 아픔을 먼저 겪은 부모로서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참사는 사실 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참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난 8년 전에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그런 인재이자 비극적인 참사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세월호 가족들도 많이 힘들고 조금은 아픈 마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도 상당히 힘들다는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데요. 위원장님, 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8년 전에 세월호 참사로부터 달라진 것이 없다. 어떤 점들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대비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지 못한 부분이고 음,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8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아무런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경찰청 행안부 재난 또 대응의 사고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데 이번 경찰청 행정안전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일단 이 경찰의 주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후들이 이미 몇 시간 전부터 그 전날에도 그런 징후들이 나타났었고 몇 네, 시간 전부터 나타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축제 참가자들의 그런 살려달라는 구조 신고가 있기 전에 미리 네, 살피고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경찰의 임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번의 살려달라는 긴급 구조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대처하지 않고 안일하게 넘어가 버리는 등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어,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매일이죠.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사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세월호 참사 때도 책임자의 사과가 대통령의 사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김종기 이 위원장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 국민이 뽑은 국민 최고의 대리인이 바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수백 명의 국민이 죽거나 다쳤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책임 소재를 떠나서 이 네, 위화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음, 나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서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이고 네. 그래야만이 이번 참사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예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사과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이라도 당장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간을 따지고 할 건 아닙니다. 사과는 네, 진정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사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어,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네, 이번 참사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어, 가슴을 위로해주고 음, 그러고 나서 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네, 물을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또 예방 대책을 해야 될 부분은 또 예방 대책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순서이지 알겠습니다. 언제 시간을 두고 언제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1조 5천억 원을 들여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 이 행안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통신망 사용법을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소식 들으시고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거는 한낱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네,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이고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 그것을 운영하고 훈련하는 건 결국은 사람입니다. 네, 시스템을 갖췄으면은 수시로 운영하고 대비하고 훈련을 해서 익혀야지요. 네, 1조 5천억 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야말로 국민 혈세 낭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게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거는 한낱 변명이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시스템을 만든 배경이 세월호 참사를 같은 비극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겠다고 마련한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이 네. 진상 규명 관련해서 지금도 이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박차가 가해질 텐데 세월호 참사 때하고 이 수사 때 또 진상 규명 때와 비교를 해 보면은 어떤 점들이 이번 참사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진상 규명에 초점이 져야 될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어, 일단은 그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왜 이 사고의 그 상황보다는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배경이 있을 겁니다. 음,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또 어, 책임 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음, 그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예방 조치들을 대책을 수립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해 나가는 게 음, 에, 순서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네, 단순히 이 사고 형태, 참사 형태만 바라보고 단편적인 면에서 수습한다면 네, 이런 서로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적인 참사는 또 불이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리본을 착용해라. 건조 글자는 없다. 참사 대신 사고라는 표현 그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로 이렇게 표현과 관련해서 논란을 빚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조금 이 참사를 소극적으로 사고로 좀 끌고 가려는 그 보도인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정확한 뭐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사고고 사망자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정확한 원인이 음, 규명하기 전이면 사망자고 후이면 희생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또 참사라고 하면은 중립성이 훼손되고 사고라 하면 중립성이 보장되는 겁니까? 그건 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참사를 그 사고로 축소해버리는 꼼수이고 말장난일 뿐입니다.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대체로 112 대응 신고 전화와 관련된 대응 미흡, 대체적으로 경찰 쪽에 일선 경찰 쪽에 책임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현장 112 상황 신고를 접수한 현장에 잘못도 있죠. 다만 네, 그걸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지휘란이거든요. 음, 빠른 판단과 적절한 대처를
지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휘라인인데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장에 출동했던 123 경정 단 한 사람만 3년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리고 충분한 구조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걸 파악해서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게 지휘부의 책임입니다. 네. 업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세월호 참사로 관련해서 지휘부가 처벌받은 게 없거든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장에 출동을 하지 않고 또 긴급 구조 신고를 받았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한 현장 경찰도 문제가 있지만 네. 그 부분을 빨리 확인을 하고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지휘 라인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아직까지 본격적인 진상규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때를 교훈 삼아서 유가족이 이 진상조사에 참여를 하는 구조, 진상조사위, 유가족들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꾸려서 진상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율적이고 좀 잘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 밝히는 부분, 이 진상규명에 관련해서 네. 유가족 참여는 당연히 보장돼야 됩니다. 이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이 진상규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적절하게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공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하는 게 네. 진상규명을 빨리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고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 연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나 또 유가족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우리 가족협의 가족들도 똑같은 아픔을 겪은 부모로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 당연히 네. 연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유가족들께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소중한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계시고 경황이 없기 때문에 네. 아직은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위원장님 뭐 시간이 한 50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네. 비록 갑작스럽 비보로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그 마음은 저희들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힘을 잃으시고 정신을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희생된 자식들의 가족들의 억울함을 알겠습니다. 풀어줄 수 있는 길입니다. 예, 네. 위원장님 참 힘든 상황인데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기 4.15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